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메가 법안이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할지, 그리고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6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양호한 상황을 지속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동부 시각으로 오후 1시에 조기 마감이 되었고 오늘도 독립기념일 휴장을 이어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 메가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독립기념일 서명 시한도 맞출 수 있게 되어서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입니다. 네, 이 법안에는 세금 감면부터 불법 이민 차단, 부채 한도 상향까지 중요한 안건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전원 반대를 했고요. 공화당도 반대표가 2표가 나왔는데 이 반대표를 최소화하면서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목요일에 발표가 되면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전국 건수까지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한번 세 가지 보시면은 비노업 고용지수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했고 실업률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전국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고용이 양호하다. 고용은 견고하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지배적인데요.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어제까지만 해도 70% 중반대였는데 하루 사이에 거의 9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9월 달 같은 경우도 금리를 50bp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크게 줄어들었고 동결 전망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3회에 대한 기대감에서 연내 2회로 줄어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관점에서 좋은 결과이지만 금리 인하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크게 악화된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기관들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순유입을 이어가다가 전날 순유출을 기록을 했는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일 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스트래티지인데요. 스트래티지의 설립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나는 영원히 비트코인을 고점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AI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언젠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고점 매수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고도 멀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뭔가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구간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의 횡보세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인 수요의 위축을 들 수 있습니다. 어제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매수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리고 스트래티지인데요. 그동안에 전고점을 경신했던 그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두 주체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은 수요세가 감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두 주체의 수요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 수요의 강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 흐름들을 전체적인 수요의 관점으로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크립토 퀀트 보고서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37.7만 BTC를 매수를 했고 스트래티지는 37.1만 BTC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 수요는 85.7만 BTC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수요 감소가 두 주체의 매수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ETF와 스트래티지의 매수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 델타 값을 한번 살펴봤을 때 역시나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에서도 순현물 매수는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더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수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요들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선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이 모여들어야 되는 것들을 강조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결제 확정 증가율을 통해서 그 흐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결제 확정 증가율이 2024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크게 상승했던 그 정점 구간에서 79%를 기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그 구간에서는 59%, 그리고 지난 5월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구간에서는 36%를 기록을 했는데, 이후에 최근 30일의 흐름 살펴봤을 때는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현재 5%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전과 같은 레버리지 규모는 아니지만 다시 선물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 수치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수치는 낮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시장은 신중하게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를 인하하던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던가 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기조들의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네, 앞서 미결제 확정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펀딩 레이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2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평균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 이후에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 이후에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 이어갔는데요. 최근에 음수 영역까지 일시적으로 하방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장을 청산하고 그에 따른 선물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지표만 더 확인하고 온체인 분석은 마무리할 텐데요.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지 계속해서 매도 중인지를 측정하는 지표인 비트코인 활성도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관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과거에 최고가 경신했던 그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지표가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자 관련된 지표를 볼 텐데요.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장기 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 보유자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470만 BTC를 기록을 하면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량의 무려 74%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을 당시 매수된 물량까지도 휴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여전히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단기 수요들이 기대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물량들이 더 월등하게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들에서는 장기 보유 물량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아직까지는 장기 보유자들이 시장이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비롯해서 중요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하원이 다음 주를 암호화폐주로 지정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법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결과에 따라서도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보 하인스가 곧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시행이 된다면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15조에서 20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죠. 마라홀딩스의 CEO인 프레드 티엘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금융 시스템에 굉장한 혁신이 될 것이고 법안은 초당적 노력으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미 민주당 의원 15명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이 $300 이하 암호화폐 거래는 과세를 면제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됐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 거래들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투심을 돌아오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채굴자 및 스테이커 대상으로 이중과세를 폐지하는 것과 다른 금융자산과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속속 통과가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과거 대세장과 다소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는 이유는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들, 즉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의 주도권이 초기 고래들에서 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초기 고래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즉 고래들이 주도했던 이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했는데 기관들이 재편을 하면서 뭔가 흐름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합법성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기관들이 초기 고래들의 엑시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래들과 기관들이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고래들이 이탈하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는 하나의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도 최근 전통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비축하면서 즉 나스닥 상장사들이 이더리움을 비축하고 또 전략적인 자산으로 재무 관점에서 채택을 하면서 강세 조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가격이 $2,500를 중심으로 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을 위한 응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110.5K까지 상승을 하면서 110K에 진하게 형성됐던 매도벽은 무너졌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상단으로 꾸준히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바로 상단의 매도벽은 또 이전보다 두터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그동안에 거침없이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현재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들도 조금씩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황색만 물량을 던져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소폭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정점을 찍고 다소 완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양수 영역을 유지하면서 미국 기관발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109.5K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선 상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정확하게 이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추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2평선이 52평선을 상방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고 122평선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202평선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정배열이 형성되면서 상승 추세가 더 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RSI도 중립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랠리를 시작하는구나 이런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선을 하방 돌파하더라도 20과 52평선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롱 포지션 대비 여전히 숏 포지션이 뚜렷하게 밀집된 구간들이 포착되고 있고요. 현재 111.2K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청산시키면서 또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갈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후 5시에 만기가 되는 비트코인 주간 옵션, 이 비트코인의 맥스페인 가격 구간은 106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 주간 옵션 만기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주요 매물대 구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하단으로 더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격 상단에는 매물대가 옅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조금 더 내면은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바로 가격 구간인 107.7K 상단을 지켜내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하방 돌파 당했을 때도 104.5K까지 구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일차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지 매물대 관점에서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